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하여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 하청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겠습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시의원으로서 거듭나도록. 통복촌이 좀 여기 업무 보고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통복촌이 그 재정비 사업이 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지금 그게? 그게 아마 4대 때 하셨었나? 4대 때 민선 4대 때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주변 뭐 그 환경은 조금씩 뭐 손을 대신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논리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 수질이 개선이 안 되냐? 그럼 첫 번째 이유가 뭐 상류층에서 그 원곡 쪽에서 이제 그 축산 분비물이 이제 도저히 단속이 안 돼서 그 흘러나와서 이제 그렇다는 게 원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오수가 이제 유입되는 걸 막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이제는 그 뭐 합동 단속을 하던 안성시 쪽에 협조를 구하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쪽도 이제 냄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그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의지 문제지.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 해결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통복동 그 부영 아파트 지나서 이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제일 이제 민원을 내시는 게 그 앞길 지나갈 때마다 이제 악취가 나니까 이제 냄새 맡고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 하청과 직원이 한번 우리 저 통복동 그 통장님하고 한번 그 안까지 다 들어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네? 이거 뭐 개선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저 오수관을 옆으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해서 저 밑에까지 종말 처리장까지 끌고 나가든지, 이거 이제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마철이나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제 하수가 오버랩 돼가지고 넘어오는 건 알아요. 보니까 그때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거 해석 못하면 암만 이거 뭐 평택의 세느강이니 뭐니 다 공연불이라고요 이거. 이제는 이제 손을 좀 댈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이거 개선책을 좀 우리 저 국장님 계실 때. 조금 답변 드릴까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산업환경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 이제 건설 하청과는 이제 하천의 이제 치수 개념 쪽에 이제 관리를 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수하고 이제 등등 여러 가지인데 지금 하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경하고 환경에서 이제 손을 대줘야. 그래서 저희도 그 어제 산업환경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협조를 요한다. 당연히 할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좀 장기적인 계기를 또 마련해서 이게 지금 하겠습니다. 까딱하면 이제 예. 또 이제 떠넘기기 된단 아니,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산업환경부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건설하청과니까는 건설하청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환경부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대로 거기 이제 준설 사업을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잉어들이 등줄기가 다 나와요. 지금 다니는 것들이 그냥 펄뚱만한 것들을 보면은 낮아가지고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15년 돼 있으면서도 한 번도 거기 하천 정비 작업을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한 번도 안 한 거는 뭐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준설 시기가 도래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번 이제 그 통복촌은 다른 데보다 별도로 유지관리 용역표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유지관리비라는 거 봐야 이제 뭐 저 옆에 그 풀깎이, 그다음에 또 지금도 또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구 나간 게 지금 많아요. 그것도 지금 야간에 예. 불편하다고 그 담당분 이제 끝나시면 좀 가서 확인 좀 순찰을 시켜주셔봐요.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이전까지 10몇 년 동안 지나도록 한 번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 기존 논리에 빠져가지고서 이제는 충분히 기술도 개발이 됐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시민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요. 근데 지금 방치하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치는 아니고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도록 죄송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최단시일 내에서 개선책을 세가지고 토론 좀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뭐 추경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예, 해서라도 최대한 늦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좀 개선안을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평택시도 이제 그 도로예요. 이제 그 구적 뚫리는 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싱크홀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예상외로 이제 뭐 많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송탄도 송출 들어오기 전에 그 지하차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한 직경 한 30점 정도 파여 있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메꾸셨더라고 또 바로. 근데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또 눌려가지고 옆으로 다 돌출이 됐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그나마 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아주 그냥 씻고 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 나서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뭐 인력이 한계됐을 거 뻔한 거 아는데 그래도 좀 그런 것만 좀 먼저 좀 손을 좀 봐주세요. 그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문서 좀 보내가지고 지역에서 그 싱크홀 파인데도 우리 세기동도 많아요. 그런 거 좀 조그만 거지만은 이 시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거니까 당장 불편하니까요. 그것만 좀 어려우시지만은 뭐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점검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거 관련해서 잠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저희 관내 안중 그 쪽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그 네. 이후로 저희도 이제 실제 순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부족인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해놨냐면 지금 야간에는 당직실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일단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안전 조치라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에도 다 그 문서를 시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이제 아니 근데 일단 할수 있도록 야간에 하겠습니다. 당직실이라는 것 일반 시민이 시청에다 전화를 건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시청 어디든 하든 연결이 되면 당직실 그럼 당직실에서 담당 부서로 통보가 가요? 아니, 밤에 야간에? 아니 관내 업체가 예. 저희가 이제 그 유지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가 당장 복구는 안 되더라도 예. 안전 가서 조치라도- 최소한의 응급 조치는 한다고 해. 예, 나가서 예, 늦게라도 나가서 해준다 그 예, 얘기.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건설 하청과 20페이지. 이거는 그 문의 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의 당부 사항입니다. 그 보행자 도로하고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를 지금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자전거 도로 조성 시 대부분 그 최소한의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부분 그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도로사업과 28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옆에 농협 있는 쇼핑도로가 저 공사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돌로 포장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아스팔트만 부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그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그 이제 저희는 그 이제 관할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송탄 출장소 관할은 이제 건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런 부분은 건설 도시과에 통보를 해서 한번 순찰 등 통해서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그 공사가 예정되면 복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돌이나 아스팔트 뭐 이런 거 부어놓지 않고 원상복귀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원상복귀 아스팔트하고 상태로 아스팔트하고 예, 동일한 해놔야 상태. 되는데 예.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 그런 그냥 아스팔트만 버놓은 상태에 마무리를 네.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다가 거기에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네. 미관상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으니까 그것 좀 빨리 조속히 외관상도 그 평택시가 그냥 뭐 예산만 잔뜩 따다 보면은 멀쩡한 도로까지 파헤쳐서 막 그런 상태로 해놨으니까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부터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질문 내용이 우리 동부와 고속화 도로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건데 여러 의원님 질문이 좀 다소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또 우리 시민의 바람이 저의 바람이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의 바람이라 생각하고 이 동부 고속화 도로가 지금 시민들이 많은 오해와 또 진실 속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좀 처음부터 상세히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너무나 좀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비대위에다 오히려 자료 요청을 한 부분들이 더 상세히 나와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그 동부 고속화 도로가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동부고속도로는 이제 그 현재 이제 보시면 이 출장소 앞에 큰 도로가 이제 국도 1호입니다. 그래서 국도 1호는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 철도변 옆에 이제 국도 1번 국도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개통된 구국도 1번 도로가 있었고, 요게 주변에 보시면 북쪽서부터 이제 그 지산 택지, 그다음에 이 출장소, 그다음에 그 장단 이충 택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국도 1호 우회도로가 이제 이 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화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그 도로 정비 기본 계획에 우리 시에는 국도 1호 우회도로의 그 계획 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제 보면 이제 2005년도서부터 이제 고도 국제 신도시에 이제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고도 국제 신도시하면서 고도 국제 신도시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내용에 그 주변에 이제 그 간선 시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계획이 이제 고도 1번 국도의 이제 대체도로 그 지정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없던 계획이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그 도로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도시 발전 추세에서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우리가 고독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파 개정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보상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LH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그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고독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독에 이제 526만 평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먼저 우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요구 사항이 우리가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지난 회기 때 190회 정례회 때 3차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지하화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채택한 결의안 내용에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6개월 흘러가면서 채택한 내용을 좀 반영을 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 저희도 이제 그때 의회 참석해서 설명도 드렸고 이제 간담회 등등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의 어려움은 재정이 있다면 이제 당연히 그 시민 여러분의 이제 의견들을 존중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약 지중화했을 때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답변 드렸던 게 한 이거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아마 6월 이후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이제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구체화됐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이제 사업비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을 것이고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재정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 동부고속도로 15.37km 내 교차로가 총 7개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료 구간이 한 10.5km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무료 구간이 이제 나머지 한 4.8km가 되는데 그
이제 지중화가 되게 되면 법상 그 접속이 안 됩니다. 접속이 안 되는 도로를 만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냥 다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하하게 되면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당시 행정 절차는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서 구체적인 이제 피해 사항을 영향 평가에 반영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행정 절차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중화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설계비라든지 지중화에 따른 그 용역 설계비는 해보신 겁니까? 그러면 정확히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정확히란 것은 이제 그 저희가 통상 용역을 정확히 주셨냐는 아니, 용역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그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략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비 추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정확히라는 것은 실시 설계를 줘야죠.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측량까지 하고 뭐 이렇게 계략 자료들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쪽 이제 주민들이 좀 얘기도 많았던,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측량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질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추계를 한 거니까 실시 설계하고 차이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계략 공사 산출하는 것보다는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 계략 산출은 실은 우리가 그건 몇 개월 전서부터 지난 해서부터도 그 뭐 네. 나왔던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정말 용역을 줘서 우리 지중화에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다. 그럼 그거에 따른 또 재정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리고 또 제가 우리가 그 기지 이전 그다음에 또 우리 고덕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LH를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갖다 이 LH에서 받은 돈을 우리가 분명히 그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덕 신도시를 하면서 LH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도 양해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도로의 이제 성격이나 지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LH가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6년, 7년, 8년 그 당시에 이제 고덕이 지구 지정이 되고 어떤 실시 계획이 되고 그 단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는 미군기지 이전하고 같이 이제 모든 사항들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이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덕 국제 신도시에 이제 미군기지에 이전하면서 그 부지 내에 이제 이주 하시는 분들이 고덕 택지 내에 이제 어떤 이주 단지를 이제 조성하도록 신청도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자인 이제 LH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고독이 진행되면서 바로 동탄 2가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탄 2가 출발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지정학성으로 뭐 지리적으로 봐도 동탄보다 저희가 유리할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이제 조정이 되고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에 이제 어떤 시행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덕 신도시에 이제 그 어떤 입지가 된 이유는 아까 이제 이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뭔가 받은 거 아니야?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고덕 국제 신도시는 우리 시의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가 보면 95년대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지만 저마다 따로따로 생활권을 갖고 있고 다액을 갖고 있던 도시라 그 어떤 코어를 두기 위해서 고덕을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를 규모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그 고덕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고덕 국제 신도시 그렇게 하면서 실제 보면 이제 동탄이 되니까 고덕이 못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LH 그때는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갑구 을구 이제 양쪽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그 당시 시장님께서 그 합의를 하셔가지고 LH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합의를 내신 게 뭐냐면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각종 그 기반 시설이나 SOC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원래 LH가 다 하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자로 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업 수지는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수지가 이제 어떤 그 분석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지금도 추정치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난번에 말씀 조금 드렸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LH도 이제 자기네도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익을 지역에 한원 안 하고 전부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평택시도 사업 시행자입니다. 고덕에 대해서는 그 85%는 그 LH가 하고 있고 10%는 그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5%는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주변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총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LH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어떤 고도 국제신도시 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곧 LH는 보상비를 그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자를 이제 제한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게 보면은 우리가 실은 동부화 고속도로가 지중화로 갈 건지 지하로 지상화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 도로로 할 건지 여러 의견이 시민들 속에서도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검토될 부분이 일단 재정이죠. 재정만 어떻게 정도 확보된다면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일단 재정 사업을 먼저 검토를 보시고 우리가 그 지중화를 했을 때 용역비도 좀 어느 정도 뭐 정확히는 아닌데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일반 도로로 주민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 했을 때 그런 것도 용역도 한번 따져 보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걸 좀 잠재워야 된다, 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동부화 고속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저희 시죠. 시 중에서도 어디 지역이 우리 북부 지역은 진짜 이 도로가 남으로써 진짜 슬로마 현상이 더 가중되거든요. 동서간에 뭐 지역 분단은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근데 우리 시에서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성북동 주민이라든지 진이면 주민들은 그 여기서 톨게이트 사용료를 내고 평택까지 요금을 내고 1,000원, 2,000원씩 내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과연 평택 시민을 전체를 위한 도로인지 솔직히 그냥 고도국제화 신도시, LG 산단, 삼성 산단 거기를 위한 도로라고 솔직히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매듭 지신 부분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지중화를 뭐 하는 거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중화의 어려움을 먼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 저희가 검토됐던 내용을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중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중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대체가 되면 국도라 광역도로 이거 이제 국가 간선 기능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시도 당연히 우리 시에도 이용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도로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지정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거기서 이용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그 도로를 뚫리면 지금 국도는 한 40%에 이제 분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317호선은 거의 20% 이상 분담이 돼서 현재 이제 지금도 이제 저희가 국도 1호를 여기 송탄 쪽에서 평택 내려가려면 상당히 그 정체 시간이 길어지고 아마 그 물류 비용 뭐 이런 거 따지도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비용 이런 거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고 분담이 되면 그래서 우리 시도 당연히 좋은 도로 할 수 있는 도로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제가 보충드리 좀. 그 전에 이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놓고 가고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006년 9월에 이제 고덕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모기지론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마침 그때 맞춰서 그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하루 이자만 뭐 100억씩 부담할 정도로 돼서 뭐 LH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장을 수도를 시키고 다시 이제 검토 대장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LH에서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 국토부 주관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쪽 국회의원님들 우리 시장들에서 이제 회의한 결과가 2012년 12월 14일 날 이제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 14일 날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으로 당초 이제 LH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동부 우회도로 12.7km 쥐니면 갈곤리 죽백동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이제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맞죠? 그 얘기는. 그리고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에 따라서 소사벌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같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요 날짜가 2014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동부 우회도로 남측 구간 칠원동에서 죽백동까지를 민자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그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577억 원을 이제 LH에다가 부담을 시켰죠. LH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자 동부 우회 고속도로 그가 이제 민자 사업으로 변경 고시되면서 했던 그 근본적 그 큰 틀은 이제 사업비 4,600억 정도를 보상비 한 2,200억 정도는 LH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제한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변경 고시할 당시에는 민간 사업으로만 한다는 원칙이 서 있었지 그것이 뭐 지하로 간다, 지상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것이 아마 민선 4기였을 건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그 후에 고시된 날짜가 2012년 12월 4일인데 민자 사업 제안서 접수가 2011년 8월 3일 날 접수가 됐어요. 제가 이게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결정도 되기 전에 민자 사업 제안서가 먼저 접수가 돼? 물론 그러니까 민자 사업으로 가겠다니까 이제 설왕설래 뭐 정보도 셀 수 있고 그렇겠죠. 그죠? 한번 요 과장님도 뭐 진짜 오래된 얘기니까 부장님도 한번 그걸 한번 왜 그렇게 된지를 한번 이해를 해주셔봐요.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민자 사업 우리가 간다고 해서 제한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대 최초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민자 사업으로? 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안 사업이 그때는 그때 반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을 하시면 그 당시에는 지중화야 육상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상이죠. 육상이야? 다 일반 도로로? 일반 도로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 설계나 뭘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지 네. 그때는 육상인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저 지금 현재 LH가 했던 일반 도로로다가 계획을 잡아왔었어요. 그쪽에서도요? 예. 그래서 평면인 것이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그 사업비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평면인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걸 왜 반려를 했죠? 그 당시에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네.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상비 정도하고 45호선 이렇게 돈 받는다고 정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할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네, 다 보십시오. 그래서 2013년 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민자 사업 적격성 검토 이제 PM에다가 적격성 검토를 그렇죠. 의뢰를 네. 했어요. 의뢰를 해서 이제 경제성 비시값이 1.05, 그다음에 적격성이 0.52%에서 어쨌든 간에 원안 가기로 돼서 네, 통과가 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14년 4월 9일부터 제3자 제안 공고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제안 공고를 받았죠. 네. 왔죠. 예. 그랬다가 소송이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민선 7기 때 후반기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절차대로 스타트를 시켰었던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나는 한편으로 참 답답해요. 네. 선거를 앞두고서 약간- 우리 지금 처음 그 7기 때 시장이 이 폭탄을 왜 건드려 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죠. 예? 왜냐면 이제 고생들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무 능력이 뭐 누굴 두둔하고 뭐 사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역대 4대 5대부터 내려오면서 절차대로 밟아왔었던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저께 그 도시 주택국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LH 공사가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변경에 따른 LH가 갖는 이득이 얼마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죠? 사업 변경일 때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됐으면은 뭐 우리가 부담할 거 그쪽에서 부담했을 거고 아니면 또 뭐 재정비로 떠넘기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거를 좀 그 자리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지난 거 가지고서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로다가 뭐 개략적으로 해도 데이터를 좀 내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잠깐 그리고 물론 저도 뭐 뒤로 또 알아봤더니 그게 국토부에서 이제 그 뭐 사업비 그 승인을 그 사업 변경 승인을 해줄 때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서 뭐 LH에다가 뭐 유리하게끔은 해주지 않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상으로다가는. 근데 잠깐 정해 좀 해주시죠. 이거는 마이크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